자, 3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1번. 을을 살해하려고 빵 쌌는데 빗나가서 유리창을 손괴했다. 사람과 재물이니 추상적이고요. 빗나갔으니 방법이죠. 자, 이때 구체적과 법정적인 결론이 똑같죠. 틀렸습니다. 갑을 을로 오인하고 발사했는데 갑이 사망했다. 무슨 착오입니까? 사람과 사람이니 구체적이고 명중했으니 객체가 됩니다. 이 경우는 결론이 똑같죠? 3번. 갑을 살해하려고 우송했는데 잘못 배달되어 을이 마시고 죽었다. 무슨 겁니까? 사람과 사람이니 구체적이고 배달이 잘못됐죠. 방법입니다. 자, 이때 법정적에 따르게 되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이니까요. 을에 대한 살인 기수가 됩니다. 정답은 나왔잖아요. 4번을 가보면 교사범 살해입니다. 갑이 을에게 병을 살해하라고 교사를 했는데 을이 알았대요. 근데 을이 병을 죽여야 되는데 병을 죽이지 않고 착각한 겁니다. 정을 병으로 오인하여 살해를 한 겁니다. 자, 이때 법정적 부합사에 따랐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럼 을은 무슨 착오를 했나요? 을은 분명히 병을 죽인다 했거든. 근데 을이 병을 정으로 착각했잖아요. 그럼 을은 무슨 착오를 했습니까? 지금 사람을 착각했잖아요. 이것은 객체 착오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잘못 봤기 때문에 객체의 착오가 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 법정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이 객체의 착오 같은 경우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12년도에는 이제 들러리 지문으로 나왔단 말이죠. 정답은 여기서 정해졌기 때문에. 근데 올해인가 작년인가 문제 4번인가 5번인가 나오죠. 거기 가보면 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교사범위 나오면 좀 어려워요. 일단 교사범위 나온다고 할 때에는 자신이 없는 분들은 제끼시고 다른 지문에서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4번 갑니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7급 검찰 23년도 문제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대충 어떤 사건인지 다 아실 거예요. 개괄적 고의 사례인데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후려쳤다. 오인하였다. 개울가로 끌고 가서 매장하였는데 결국 질식사로 밝혀졌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자, 개괄적 고의 사례가 있죠. 물론 판례도 이겨내지만 결국 하나의 고의 기수가 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인과관계 착오 이론도 있고요. 경합설 사례도 있고요. 그쵸? 우리 판례는 기억처럼 하나의 고의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리을은 결론이 똑같아요. 자, 인과관계 착오 갑니다. 인과관계 착오의 경우에 이 경우에 불일치를 본질적으로 보는 한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된다는 견해인데 이것이 발생에 대한 고의 기수를 처리를 하려면 본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으로 봐야 됩니다. 비본질적이란 말은 예견했단 말이죠. 예견했다. 결국 사망할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예견했다면 고의 기수가 되고 만약에 본질적이라고 하면 달라져요. 결론이요. 해설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달라지죠? 결론은 달라집니다. 이런 것은 다 기본 강의 따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귿번. 자, 경합설도 소수 견해지만 이런 견해도 있다 했죠. 제1행위는 미수가 되고 제2행위는 과실범위 된단 말입니다. 행위가 각각 있기 때문에 고의도 각각 있고요. 경합범위 된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살해의 경우에는 갑에게는 살인죄 고의 기수가 된다. 아니죠. 살해 같은 경우를 그렇게 처리합니다. 이 경합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살인 미수죄 더하기 과실치사죄 경합범 이렇게 처리합니다. 35번 승진 문제입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A 살해 결국 매장
제1행위, 제2행위 결국 질식사이다. 똑같습니다. 사례는. 정답은 1번. 판례는 그쵸? 결국 실현되었기 때문에 살인죄 기수다. 맞습니다.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매장했다라도 증거인멸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아요.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증거를 인멸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자기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동그라미. 자, 경합범 처리하는 것은 판례가 아니고 앞에서 보았듯이 미수범설입니다. 판례는 포괄해서 하나의 살인죄가 된다고 본다. 그렇죠? 아니지. 이건 다른 사례지. 이 박스 안에 있는 사례가 아니죠. 요거는 상해죄 고의니까요. 낙산 비추될 유사하다. 낙산 비추될 사례입니다. 이건 개괄적 과실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상해치사죄를 인정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36번. 이거는 두 개의 문제를 짬뽕시킨 겁니다. 1번은 개괄적 고의, 2번은 개괄적 과실입니다. 그쵸? 여기 상해 고의고 여긴 살인 고의고 그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기는 질식사, 여기는 바닥에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 그런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사례의 경우에 각각 분리하여 판단하면 이게 이제 미수범설이잖아요. 죄가 두 가지가 되고 그리고 실체 경합이다고 했는데 요 두 번째가 틀렸습니다. 두 번째는 과실입니다. 과실치사. 그치? 이 두 번째 행위일 때 여기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뭐 이게 오인했다고 할 때 요 자체가 과실이 있다는 거야. 이 부분에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그 과실 때문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 2번. 첫 번째 사례에 있어서 판례는 개괄적으로 보게 되면 살인죄 고의기수범 하나로 처리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1번 사례의 경우에 구성요건 착오 중에서 객체 착오가 된다. 객체 착오가 되나요? 이게 지금 인과 과정이 다르잖아요. 인과 과정의 착오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의 착오로 봐요. 그래서 객체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자, 리을번. 사례 두 번째의 경우에 각각 분리하여 보면 상해죄가 되고 두 번째는 상해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과실입니다. 과실. 두 번째도 과실, 치사. 경합범이 되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괄할 판례에 따르게 되면 하나의 상해치사만 될 뿐이다. 그렇죠. 동그라미. (37번) 뭐 지문은 긴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 올라가 보면 자, 을을 살해하고자 결심했다. 몽둥이로 후려쳤다. 실신했다. 살해했네요. 살해했다. 근데 끊고 갑은 폭행을 당할 당시 실신한 것에 불과하여 생명이 남아있었던 을은 결국 질식사 한 것이었다. 집단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질식사를 한 것이다. 근데 죽은 사람이 알고 보니 쌍둥이였다. 쌍둥이였다. 자, 이런 사례입니다. 자, 1번. 법정적 부합사를 따랐을 때 갑이 병을 살해한 행위는 병의 사망 사실에 대한 고의규속이 인정된다. 맞습니까? 지금 사람과 사람이 죽었잖아요. 구체적이고요. 그치? 빗나간 것이 아니고 명중했죠. 객체착오가 됩니다. 객체착오가 되다 보니 법정적은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 즉 병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됩니다. 옳은 지문. 2번. 병을 살해한 행위와 병의 사망에 대한 고의규속 여부에 관해서 법정적과 추상적은 결론이 똑같다. 그쵸? 이것이 구체적 중에서 객체착오다 보니 이것은 어떤 학설에 의하든 간에 결론은 똑같아요. 3번. 객관적 귀속 이론에 따르게 되면 결과가 가볍게 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죄의 경합이 된다. 틀렸습니다. 객관적 귀속 이론은 그 개괄적 고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살인 미수죄 하나만 인정을 합니다. 틀렸습니다.
비인과관계 착오 문제를 풀게 되면 이 착오는 비본질적이기 때문에 포괄해서 하나의 살인 기술죄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38번. 자, 14년도 9급에도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역시 을을 살해할 고의로 돌을 내리쳤고 증거를 일목적으로 파묻었는데 결국은 질식사다. 그치? 개괄적 고의 살해입니다. 개괄적 고의 개념을 인정하여 해결하는 견해가 있죠? 이건 다수설인데 살인 기술죄를 인정합니다. 인과관계 착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 기술죄를 인정하고 그 착오가 본질적이지 않다고 보는 견해에 따랐을 때 기소가 되는 겁니다. 자,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마침내 실현되었기 때문에 살인죄가 된다는 것은 판례 태도죠. 맞습니다. 독립전 성격을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이게 미수범설인데 제1행위는 미수, 제2행위는 과실치사입니다. 틀렸습니다. 과실치사가 되고 고의가 각각 따로따로 있고 행위도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경합범위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